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어제도 우리 시장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함께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자, 코스피는 2,550선에 안착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으면서 0.2%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은 910선을 넘었습니다. 911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0.2%대 상승세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극심했던 테마주 장세가 이어졌죠. 이러면서 시장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들면서 다른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뉴욕 시장에서는 오늘 새벽에 이 파월 의장의 이야기,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거의 다 예상됐던 이야기고 시장에는 이제는 조금 다른 바람이 불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고요. 우리 시장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고 동아시아 시장도 전반적인 흐름이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순매수했던 외국인들은 오늘은 다시 좀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언제쯤 외국인들의 좀 시원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계속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좋은 종목들 골라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도 얻어가시고 투자 포인트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빠르게 알려드릴 겁니다.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한 종목당 빠르게 저희가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궁금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받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그리고 휴먼자산운용의 윤여민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은 환장의 조합이기도 한데 오늘은 이사님들과 함께 합니다. 저희가 이사님으로 승진하셨나 봐요. 화요일은 이제 환장의 이사진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만 이사가 아니네요. 자, 두 분의 이사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두 분 이사님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네. 네, 준비하셨죠? 네. 주말에 쉬질 못해요. 알겠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두 눈 뜨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LOT 베큐을 시작으로 에이펙트와 시노스펙스, 우리손 FNG, 바이오솔루션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윤여민 이사의 픽은 현대 오토에버, 팅크웨어, 심텍, 더존비즈온, HPO 이렇게 10가지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의 이사님들께서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거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계속 끌고 갈까요? 익절해볼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갈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에로티 백큐미입니다. 에로티 백큐. 네, 그래서 전반전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준비를 좀 했는데 좋습니다. 에로티 백큐음은 뭐 차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다른 반도체주도 올라가지만 또 중요한 건 결국 설비 투자 쪽으로 수혜가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와 같은 이 생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설비 투자를 하반기부터 또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클리눔이라든지 드라이론 같은 관련 기업들이 일단 수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올해 중반기부터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KN솔이라든지 신성 ENG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에로트 백금이라든지 추세가 계속 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설비 발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장비 업체들은 수주가 지속이 되냐 안 되냐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쨌든 뭐 수주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삼성물산이 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4공장 클린룸 구축을 위해서 외조기와 같은 이런 설비들을 이제 발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룸 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P3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4공장 P4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또 매출이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이 아닌 실적이 좀 받쳐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SK온이 이제 서산에 또 1.5조를 투자해가지고 상공장 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이제 드라이브 관련해가지고 수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에로티 백큐움 첫 번째 종목 반도체 관련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네, 이사된 기념으로 올땡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현대오토에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좀 상승 이후에 좀 눌림목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특히 이제 차량용 전장 소프트웨어 쪽에서 대당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2분기 실적 상당히 서프라이즈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한 527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3% 이상 좀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차량용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시스템 통합, 그다음에 이제 IT 아웃소싱 관련된 사업부가 모두 다 선전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상반기 어떤 실적이 결국 하반기까지 좀 이어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상향 추정치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고, 원래 기존에 지금 이제 올 전체로 봤을 때 영업이익 자체는 한 1,650억 정도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거의 2,000억대 육박하는, 결국 이제 올해 지금 하반기도 제가 볼 때는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가 좀 자율주행이 어떻게 보면 원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전장에 대한 소프트웨어 이 가운데서도 가장 좀 제가 볼 때는 주목해봐야 할 대장주가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스템 통합 관련된 부분과 IT 아웃소싱 관련된 부분에서 외형 성장이 계속 지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 관련된 부분들 분명히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의 레벨업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적도 성장하고 있고 또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팀장님 아니죠? 이사님. 정태근 이사님 죄송합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아직 저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반도체 두 번째 이제 에이펙트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뭐 디램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HBM만 계속 주목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DDR5 같은 경우는 좀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GPU만 성능이 좋아지진 않겠죠. 당연히 CPU도 좋아질 CPU의 어떤 성능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소외가 돼 있긴 하지만 하이엔드 디램 관련돼 가지고는 HBM뿐만 아니라 DDR5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DDR5 비중은 계속 증가할 거라는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펙트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징 테스트 관련된 종목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재고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제 에이펙트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와서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잡아간다라는 건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기지만 앞으로 DDR5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2027년이 되게 되면은 DDR5 비중이 51%가 되게 되면서 DDR4 비중을 이제 뒤집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2027년 아직 시간이 남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만큼 비중이 계속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뭐 에이펙트가
같이 이 DDR 에이펙트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DDR5 테스트 비중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10월달에 인수한 AT세미콘 비메모리 사업부를 인수했는데 이 비메모리 사업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차량용, 후공정 이런 부분들이 수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아시겠지만 이 에이펙트가 그 M&A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장중에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김없이 두 번째도 땡을 받으신 정태근 이사님의 종목 에이펙트 받고요.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이 팅크웨어잖아요. 네. 팅크웨어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팅크웨어 오데트님이 팅크웨어 매수가 평균 단가가 17,625원인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으니까 포함해서 설명 주세요. 네, 일단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차량용 블랙박스 사업을 좀 어떻게 보면 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향후에 좀 어떻게 보면 그 해외향에 대한 진출도 분명히 좀 체크해 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반기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연결 기준 매출 같은 경우 한 1,85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140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지금 이제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큰 폭의 좀 수치로서 좀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EU 쪽에서 상당히 좀 후기 소식이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내년 7월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이 블랙박스에 관련돼서 설치가 좀 의무화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글로벌적인 블랙박스의 지금 제가 볼 때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앞에서 실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반기의 실적이 좀 하반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 회사 같은 경우 또 로봇 사업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 로보락이라고 하는 이제 로봇 청소기가 상당히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진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 3,500억 정도, 영업이익 한 189억 정도가 좀 기록이 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300% 이상 성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단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고가 라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충분히 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매물대가 주봉상에 한 17,000원대가 좀 상당히 많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에서 추가도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팅크웨어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두 분이 또 답변을 드릴 겁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시노펙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시노펙스 같은 경우 이제 그 혈액 투석기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인데 일단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박스터라든지 그리고 독일의 프레제니우스 메디칼 케어라는 회사가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국산화를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 과제로서 시노펙스가 진행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혈액 투석기 관련돼 가지고 GMP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이 바로 출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출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어쨌든 이제 사용을 해도 괜찮다라는 정부 인증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제 투석기란지 이 투석기에 관련된 그 소모품 시장 같은 게 한 2조 정도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만 가져오더라도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현재 연간 매출이 한 2,4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더블의 어떤 실적 성장세를 이룰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뭐 향후 3, 4, 5, 3년 동안, 2025년 3년 동안 배타적인 어떤 독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클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정도면은 물론 상한가 충분히 가야 된다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원전 오염수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 요 자회사가 있는데 시노펙스 케미코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좀 긴데 원자력 액체 폐기물 우라늄 농축 시스템에 사용되는 필터를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원전 오염수 관련돼 가지고 테마 쉬고 있지만은 언제든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노펙스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갈게요. 윤여민 이사님의 심택 가지고 오셨잖아요. 심택이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소망님께서 심택을 43,000원에 20% 비중 가지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단 좀 해주세요. 라고 주셨어요. 일단 먼저 진단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20% 비중이 조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홀딩 의견 좀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추가적으로 저는 뭐 5만 원대 정도까지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PCB는 상당히 좀 소외를 많이 받았다는 점. 하지만 이제 하반기부터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좀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 소외받았던 만큼 좀 충분히 반등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좀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뭐 심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PCB 대장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분기까지 어떻게 보면 좀 적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3분기부터 좀 작게나마 영업이익 자체가 좀 흑자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39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4분기부터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3분기부터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좀 미리 반응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수주액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작년 12월 같은 경우 수주액이 4천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7분기 정도에서 봤을 때는 지금 7천만 달러까지 한 3천만 달러가 좀 올랐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수주 같은 경우는 매출로 인식되는 게 한 1에서 4개월 정도 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인식이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확실히 좀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충분히 뭐 한 5만 원대까지도 좀 반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늘리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홀딩하는 의견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PCB 반등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심텍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면서 소망님이 주셨던 질문에도 대응 방법을 알려주셔서 홀딩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네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번째 종목도 우리손 FNG라는 종목을 우리손 준비를 FNG.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이 반도체고 어찌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종목이 이제 원전오염수 관련된 종목에서 그러네요.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좀 그 연결이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일단 아시다시피 그 원전오염수 방류 개시를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수산주 이제 6개주가 같이 강세를 보였다가 아시겠지만 또 이제 6개 사료주로 이제 옮겨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원효대사 해골물이라고 알고는 찝찝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가 가장 먼저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수산주 쪽으로 이제 수산주 상태 피해주가 될 거고 그러면 육개주 같은 경우에 닭고기죠. 이게 수혜가 될 거고 그러면은 또 이제 연결해서 보게 되면 또 먹거리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돼지고기 그리고 대체육. 만약에 테마가 확장된다면 그쪽까지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나오게 되면 뭐 닭고기 수산주로 이어지는 것처럼 원전오염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손 FNG 이렇게 그러니까 육동 관련주 쪽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손 FNG 같은 경우 전체 매출에서 비육돈 비중이 50%가량이라 합니다. 비육돈이 뭐냐면은 네. 우리가 앞으로 먹는 돼지고기를 사육하는 두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육돈주들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손 FNG가 어찌 보면은 이 비육돈 매출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는 수혜주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리스트업을 좀 하셔가지고 요것도 한번 다시 테마가 좀 부각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 아, 좋습니다. 우리손 FNG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자, 네 번째 종목 받고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네 번째 종목은 뭐죠? 네, 더 좋은 비전 한번 좋은 비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거의 언급이 없던 종목이라 그러게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결국 이제 IT 관련된 부분에서 좀 수요가 좀 많이 일어나고 결국 이런 측면에서 ERP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증가세가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주가 자체도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이상의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2분기부터 실적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은 한 165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5% 이상 증가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2분기가 아니라 오히려 3분기부터 본격적인 뭐 실적에 대한 회복세를 좀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ERP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제 IT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들이 뭐 AI와 결합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지금 산업계에서 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ERP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따라갈 수 있는 좀 그러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3분기 지금 예상 실적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72억 이상 정도 예상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50% 가까이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기존 패키지 고객이죠. 위아고 관련돼서 좀 클라우드 고객들의 지금 전환이 지금 ERP 쪽으로 같이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좀 수혜가 예상된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 자체가 너무 상당히
좀 급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매력도 있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좋은 비전까지 시간 딱 맞춰서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5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5번째 종목은 바이오 쪽에서 이제 바이오 솔루션. 바이오 네, 솔루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미국 쪽에 좀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AI 헬스케어가 좀 부각이 되면 바이오가 좀 부진하고 AI 헬스케어가 좀 시작하게 되면 또 바이오가 부각되는 모습이 이렇게 왔다 갔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AI 헬스케어 그 뷰노라는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바이오가 좀 어제부터 좀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삼천전 제약 같이 일부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에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 솔루션을 좀 준비를 했고요. 네.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카티라이프라는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 항암 신약 물질이 있는데 요게 이제 또 미국 FDA 첨단 재생 의학 치료제 지정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8월 24일에 상한가에 진입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 왜 주목을 좀 하냐면은 이제 요 회사 같은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 정도 시총이라면은 이런 그 미국 FDA 이슈가 나오게 되면 주가 당연히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슈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신속 프로그램 그 신속 개발 프로그램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중적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임상에 대해서 어찌보면 심의를 좀 더 빨리 당길 수가 있고 그리고 품목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또 품목 허가 관련돼 가지고 좀 더 빨리 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특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찌 보면은 조금은 이 신약 개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뭐 부스터 이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임상 소식이 빨라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주가가 한 번 더 이제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차트적인 관심주로서 5일선 이격적인 마무리될 때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이오 솔루션까지 5가지 소개해 주셨고요. 자, 윤여민 이사님 5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네, HPO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지금 갖고 오는 종목들 보면 2분기 좀 실적 자체가 좀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계속 이제 분기 최대 실적을 좀 경신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 한 600억 정도, 지금 영업이익 한 87억 정도가 좀 기록이 되면서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제가 볼 때 성장을 하면서 분기 최대 어떤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건기식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마케팅이 상당히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이런 측면에서 온라인몰 쪽으로 고객 유입이 좀 상당히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 매출이 좀 상당히 많이 잡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자회사죠. 비오팜 같은 경우는 뭐 캡티브 비중이 좀 증가하고 있다거나 뭐 증설 효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시너지가 나면서 지금 이제 분기 최대 매출을 좀 갱신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법인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YOY로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상반기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작년 하반기에 좀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갔기 때문에 분명히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도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호실적인 턴어라운드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주가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 지금 이제 뭐 내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포워드 PR 지금 7.4배이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저가 수준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PU까지 이렇게 10가지 종목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소개해드린 10가지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겠고 오늘 시장 상황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입니다. 오늘 이 시각 우리 시장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미중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잭슨홀 이슈를 소화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무난한 흐름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2,551선에 개장을 했고요. 그 부근에서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21선을 시원하게 돌파한 뒤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910선을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이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특징 중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개별 종목인 LNF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DX에 이어서 LNF도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제 가결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고요. 추후에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포스코 DX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포스코 DX와 LNF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NF는 전일 7%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이었는데요.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시초가보다는 다소 상승폭은 반납을 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24만 원 부근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 오늘까지도 상승합니다. 7거래일째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요. 29,000원대였던 주가가 47,000원대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매수의 기조와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다소 나오고 있는 하루입니다. 다음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AI 관련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챗 GPT의 열풍을 이끈 오픈 AI가 기업용 챗 GPT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존의 단점으로 꼽혔던 기업의 보안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최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경쟁을 할 것으로 여겨지면서 이로 인해 시장이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오픈 AI의 최대 후원사입니다. 그런데 기업용 챗봇을 출시한 지 6주 만에 오픈 AI가 이렇게 기업용 챗 GPT를 출시하면서 점점 더 경쟁은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AI 관련 기업들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AI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 AI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8,3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CCTV 관련 기업들도 개장 직후부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정부가 묻지마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에게 CCTV의 확대 설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CCTV 관련 기업들 들썩이고 있는데요. 두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이버와 코콤입니다.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CCTV 동영상을 전송하는 장치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오늘 개장 직후에 상한가에 올라섰지만 현재 구간에는 22%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팅과 같은 모멘텀도 엮여 있어서요. 시세가 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콤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두 자릿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피드 종목 10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저희가 좋은 종목을 10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설명을 잘 들어보시다가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궁금한 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으로 문자,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자세하게 대응 방법도 알려드리겠고요. 좋은 종목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이 또 가지고 오신 종목, 어떤 종목들이 더 선정이 됐을까요?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추가 10가지 종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더 공개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의 픽은요.
B2N과 효성중공업, 코스맥스, 고려아이언, 두산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윤여민 이사의 픽은 대덕전자, 엠플러스 클리오, 엠로, 에코프로 BM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심사숙고하셔서 10가지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이 종목 보셨죠,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관심이 있으신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의 6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6번째 종목은 B2N이라는 B2N. 종목입니다. 네. 5번 종목에서 바이오 종목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뭐 II 헬스케어라고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B2N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AI 관련돼 가지고 연관성 있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실버케어 사업을 또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육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AI 헬스케어 여기에 좀 부합하는 종목인데 앞으로 뷰너라든지 유니처럼 좀 부각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에 일단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예사 같은 경우 이제 실버 세대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이제 혼자 계시는 이제 노인분들 집에 이제 잘 계신지 이렇게 확인 전화 이런 것들이 뭐 돌봄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사람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주민센터에서 뭐 확인 전화를 하겠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AI 스피커 기반의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KT 진이 광고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할머니하고 나와가지고 그게 비기가 진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이제 확장을 해 나갈 건데 이제 AI 디지털 케어 이제 해가지고 늘 실버 케어 요 서비스를 이제 론칭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달에 이제 그 전략 투자한 그 리즈마라는 회사와 함께 이 실버 케어 사업을 좀 강화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 쪽으로 이제 확산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 리즈마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 쪽에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협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은 8월 20일 날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가격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B2N AI 헬스케어 쪽으로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6번째 종목이요. 네, 저 대덕전자 갖고 대덕전자. 왔습니다. 네, 뭐 PCB 쪽에서 지금 계속 종목을 갖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심채과 마찬가지로 대덕전자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좋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심태과 마찬가지로 지금 뭐 3분기, 4분기부터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좀 심채과는 좀 다르게 주가의 흐름이 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최근에 좀 좋았던 부분들 다만 지금 뭐 7월 이후에 거의 8월까지 한 달 동안 좀 상승세를 대부분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는 상당히 매력도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심택과 다르게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 조정을 상당히 좀 타이트하겠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지금 패키지판 같은 경우는 3분기 정도로 지금 이제 좀 길게 강도 높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재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반등이 좀 이런 시간에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메모리 패키지판 같은 경우는 뭐 2분기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좀 선전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비메모리판 패키지판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좀 재고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뭐 3분기부터는 조금씩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심테카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DDR5 관련된 쪽에서도 분명히 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유의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정태근 이사님. 네, 다음 종목은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효성중공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예상을 하시겠지만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네. 뭐 LX 일렉트릭이란지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7월 26일 이후에 그때 급등이 나고 난 다음에 옆으로 좀 기고 있는 상황인데 효성중공업은 일단 상승 추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이 방금 말씀드린 두 회사의 어떤 차별점 때문에 그런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력기기를 하고 있지만 전력기기 해외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네. 북미 쪽에만 치중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이 40%고 중동이 25%고 북미가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3사가 북미 쪽 이슈를 받기 위해서 같이 갔다가 차별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북미 플러스 알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유럽의 그 초과 변압기 프로젝트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 가지고 동유럽 쪽에도 이제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도 차별화를 보인 요인이지 않나라는 그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중동 쪽 매출도 한 25%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우디가 2030 정책 그리고 네옴시티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연관시켜서 이 네옴시티라는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석유가 많이 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으로 이제 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신재생 발전 확대 추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초고압 변압기 또 수요가 중동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HD현대 다른 사와 좀 다른 양상을 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까지 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 M+죠. 네. 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네. 계속 윤여민 이사님에게만 질문이 들어오는데 분발하세요. 자, 김명진 님이 M+ 매도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포함해서. 매도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2차 전지 쪽에서 봤을 때 장비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2차 전지 조립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네. 턴키로 좀 공급하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2분기 같은 경우 매출액 한 1,500억 정도, 영업이익은 131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네. 분기 최대 실적을 좀 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제가 볼 때 그 가장 큰 이유는 SK온, 뭐 이쪽에서 좀 지난해 좀 신규 수주가 나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볼 때 실적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해외 신규 고객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신규 수주가 올해 한 4천억 정도까지 지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일단은 지금 앞에서 상반기 실적이 좋았었습니다만 올해 신규 수주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결국 내년도 제가 볼 때는 실적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올해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지난해보다 올해 전체적으로 지금 뭐 매출 같은 경우는 한 150% 이상, 즉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봤을 때 확실히 올해가 좀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보다는 오히려 좀 주봉상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1차적으로 18,000원을 좀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저는 뭐 22,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M+ 김명진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해요. 자, 다음 정태근 이사님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저는 요즘에 언급이 많이 안 된 종목들 할 거기 때문에 질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밑밥을 까시는 건가요? 네. 뭡니까? 여덟 번째 종목은? 맞죠? 여덟 번째 당황하셨네. 네. 이게 까먹었어요. 지금 어떤 종목이냐고요? 여덟 종목. 코스맥스요. 코스맥스. 네. 코스맥스. 제가 지금 이제 중국 관련돼 가지고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를 좀 합니다. 그래서 네. 카지노하고 이제 의료 관광 쪽을 많이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화장품에서 어찌 보면 우회적으로 이제 수혜가 될 만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OEM 업체인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 이 중국 로컬 업체 쪽으로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업체들. 이거는 솔직히 알 수가 없거든요. 네. 물론 이렇게 뭐 자세히 설명서를 보게 되면 알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 중국 내 판매되는 화장품 중에서 작년을 보게 되면 이제 로컬 점유율이 한 28%가량이 됩니다. 물론 전체 100%에 28% 높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네. 중요한 건 그 증가한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이제 중국 자국 내 이제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차오
그래가지고 아시겠지만 이제 젊은 층의 애국 소비 운동.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MZ 같은 경우에 여론을 좀 보게 되면 여론조사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 자국 내 상품을 선호한다는 이 퍼센테이지가 거의 절반 가량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자국 그 애국 고차오라는 그 애국 소비 운동이 그만큼 이제 열풍을 지속이 되고 있다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화장품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산을 가장한 한국산 OEM, ODM 그래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광저우의 신공장을 이제 가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의 이센그룹과 색조 시장을 이제 공략하기로 이제 합의를 보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판매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이센그룹이 퍼펙트 다이어리가 맞나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무슨 퍼펙트 다이어리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중국 색조 화장품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이 업체의 이 개발과 생산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시간이면 제가 한번 오버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땡 칠게요. 네, 멈추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차피 받으실 거니까 땡 치겠습니다. 코스맥스까지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윤여미 이사님 바로 갈게요. 네, 8번째 클리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화장품. 네, 일단은 앞에서 좀 화장품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화장품 섹터는 제가 볼 때 2분기 때 좀 실적 시즌에 좀 약간 혜성처럼 등장한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좀 이러한 저는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뭐 내년까지도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 관련돼서 지금 최대 매출을 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익 한 65억 정도를 지금 2분기에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뭐 46% 이상 성장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고공행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외형 확대, 뭐 수익성 개선, 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확대 이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 사이클이 도는 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인상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매출에 대한 어떤 지역도 좀 상당히 고르게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국내와 해외 매출 좀 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말고 이제 미국 관련된 부분들, 동남아 쪽으로 어떤 해외 확장이 좀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약간의 좀 리오프닝과는 좀 결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플러스 중국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옵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3,300억, 영업이익은 한 268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특히 전년 대비했을 때 올해 지금 영업이익만 50%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정고점을 못 뚫고 있는 상황, 좀 제가 볼 때 추가적인 상승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리오까지 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9번째 고려아연이라는 고려아연. 종목입니다. 네. 제가 아무리 시간 안 지켜도 시간을 안 주신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어차피 어쨌든 땡입니다. 네, 뭐 예상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려아연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이제 본업인 이제 아연, 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증설 이슈가 좀 2분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연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개선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의 어떤 긍정적인 리포트가 최근에 나오게 되면서 조금 이제 40만 원, 45만 원 부분에서 좀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좀 거래량이 들썩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관심을 좀 가져도 될 만한 가격대 진입을 한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이제 진출을 했는데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2차 전지용 니켈 제넨서를 이제 착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니켈 제넨서가 착공이 되게 되면은 이제 고순대 니켈을 생산하게 되고 요거를 이제 자회사인 고려아연의 자회사죠. 캔커 쪽으로 공급하게 되면은 이제 2차 전지용 황산 니켈을 생산하게 되고 요거를 이제 또 LG화학의 합작사 쪽으로 한국전구차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쪽에 납품을 진행하게 될 건데 지금은 조금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이 좀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 충분히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동박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고객사 인증만 받으면 됩니다. 인증만 받게 되면 바로 내년에 매출이 발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 동박 쪽에서 먼저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 봤고요. 다음 또 윤 이사님 다음 종목. 네, 9번째 종목 엠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AI 쪽에서 최근에 좀 가장 강한 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AI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
네이버,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제가 볼 때는 뭐 대장주가 약간 좀 바뀌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되면 뭐 마음 AI, 그다음 엠로 관련된 쪽이 제가 볼 때는 뭐 삼성 쪽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좀 추세가 살아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좀 박스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 MSCI 지금 이제 글로벌 스몰캡 지수에 좀 편입이 됐습니다. 31개 좀 종목 중에 하나로 지금 편입이 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삼성과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 SDS와 지금 이제 미국의 O9 솔루션즈와 함께 지금 이제 통합 공급망 쪽에 대한 부분들 관리 플랫폼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제가 볼 때는 플랫폼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올 하반기, 뭐 내년 정도쯤에 된다면 좀 출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 그러한 측면에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 여기에 더해서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좀 잡힐 수 있는 좀 그러한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실적 관련돼서는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통합 관리망 지금 플랫폼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출시가 된다고 하면 플러스 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관련된 부분에서 여전히 정고점을 넘지 못하는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AI 관련된 좀 토픽으로 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 토픽으로 엠로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마지막 종목이요.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두산입니다. 두산. 아마 네. 예상을 하실 겁니다. 뭐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일단 말씀드리고 그쵸. 싶은데 10월 달에 이제 로봇 관련돼 가지고 대기업 관련돼 가지고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10월 상장.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공모 절차에 이제 본격 들어갑니다. 그래서 9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수요 조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공모까지 진행을 좀 하게 될 건데 요일 끝나게 되면 이제 10월 달에 상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협동 로봇 관련돼 가지고 해서 매출이 발생된 회사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유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제 지금 예상 시총은 뭐 최대 맥스 한 1조 6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아마 조금 더 흥행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 2조를 넘을 가능성도, 그러니까 레인보우 네네. 로보틱스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가 이제 10월 때는 하나 로보틱스를 설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로봇 이슈가 있다는 게 요 얘기라 좀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또 지능형 협동 로봇 시장을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FA 사업부에 있는 무인 운반차 부분과 그리고 협동 로봇 부분을 이제 합쳐서 이제 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네이버.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랩스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로봇이 이제 AI를 담당한 연구 법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기술 고문인 MIT 출신의 그 김상배 기술 고문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네이버는 10년 뒤가 되게 되는 로봇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석상욱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연내에 하이퍼클로버 X가 적용이 된 로봇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땡.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도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로봇 관련 이슈가 이제 하반기에 연말까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두산 지켜보자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은 뭔가요? 네, 용감하게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에코프로 BM 좀 말씀을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박루시 님이 에코프로 BM 지금 너무 높은 지점 아닌가요? 추가 매수 타이밍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요? 20만 원대 중반이면 좋을 텐데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너무 높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너무 높다고 말씀하시는지 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 40% 이상 좀 제가 볼 때는 조정을 받았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만 원 후반대나 30만 원 초반대가 제가 볼 때는 좀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 지점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만 오늘도 지금 4에서 5%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가가 좀 더 제가 원하는 가격으로 내려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수급 관련된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2주 만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58만 원까지 보냈고 또 이제 3주 만에 지금 뭐 30만 원 초반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거의 40% 정도의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좀 움직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대 낙폭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뭐 3분기 같은 경우 매출이나 영업이익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전분기 대비 분명히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양극재 ASP 정도가 좀 하락하는 부분도 좀 3분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파와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일단은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해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계획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NCA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지금부터 좀 제가 볼 때는 저가 매수 있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전고점을 좀 가는 좀 그러한 반등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중간적인 반등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에코프로 BM, 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이 대부분 다 차트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에코프로에 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용감하게 에코프로 BM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하나씩 종목명만 딱 듣고 끝내겠습니다. 네, 탑픽은 이제 두산인데 그 유튜브 채팅창에 고개를 들어 애터미를 봐라라고 박유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짧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애터미는 없어요. 콜마 BNH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어쨌든 탑픽은 두산이고요. 윤혜민 이사님은 네, 저는 에코프로 BM 말씀드려보도록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에코프로 BM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들 소개해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두 분도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내일 10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